네. 자, 이번 시간에는 금년도 한 해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어떻게 절세를 또 하신 분들도 있겠고, 자, 금년 지금 12월 초에 이제 보유세, 종부세에 대한 부분 지금 세금을 납부하고 계시는 분들 참 많을 텐데, 아마 고지서 받아보신 분들 중에는 상당히 좀 놀라셨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자, 이런 부분들이 항상 그렇습니다. 자, 금년은 어차피 지났으니까 내년을 또 준비하시는 분들이라 그러면 아마 오늘 이 시간 이 강의가 상당히 좀 유익할 거다라고 생각이 되는 바로 세테크, 부동산의 세금을 어떻게 한번 줄여볼 수 있는지. 자, 금년도에 지금 금년 말에 준비를 하신다 그러면 내년도에 세금을 상당히 좀 줄일 수 있는 또 전략이 된다라는 점 한번 강조드리니까, 자, 제가 이 부동산 세금 얘기를 하면 제가 세무사가 아닙니다만, 자, 우리 나라 기준으로 보면 가장 많이 내는 세금이 부동산일 겁니다. 자, 그걸 하나하나 좀 놓고 보면 저희가 물론 국세나 지방세로 좀 나눠서 보고는 있습니다만, 자, 일단 취득할 때에 취득세 내고요. 보유할 때에 보유만 하고 있어도 재산세가 나오고, 종합부동산세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보유할 때 나오고요. 자, 임대를 또 하게 되면 임대소득세를 또 내야 되고요. 양도, 그러니까 결국은 매도를 할 경우에는 바로 이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고요. 또 이전, 그러니까 결국은 보유하신 분이 사망을 하거나 했을 때는 상속이 필요하고, 또 자녀들한테 넘기는 증여.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볼 때는 한 7개 정도의 세금인데, 자, 그럼 우리가 절세하면 과연 그럼 이 7개 항목이 다 절세가 되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좀 세금을 세테크라고 하는 부분으로 가장 검토를 해야 되는 항목, 바로 이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그러면서 증여세. 자, 이렇게 한 3가지 항목으로 크게만 세테크만 하셔도 웬만한 부동산 투자를 하셔서 수익을 이렇게 많이 차익을 버는 것보다 오히려 세테크를 하시는 것이 더 알찬 부분도 있다는 점을 좀 설명드리는데, 자, 한번 하나 부분을 좀 살펴보면, 자, 이 과연 세금이라는 게 그냥 내는 게 아니고요. 이게 국가정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 이 매년 정부가 바뀔 때마다 이 지금 해왔던 종부세, 우리가 보유세 기준의 종부세를 한 기준을 놓고 보면, 이 과거 처음에 종부세, 종합부동산세를 만든 대통령이 바로 이 노무현 대통령이었는데, 이때 만들었을 때도 가장 많이 낸 금액이 한 2조가 좀 넘었고요. 그 다음에 조금씩 줄어들다가 다 대부분 1조를 좀 해오다가, 자, 금년도 기준으로, 자, 2021년도에 지금 벌써 5.7조, 그러니까 5조 7천억을 지금 현재 세수로 지금 걷고 있는 기준이거든요. 자, 이 얘기, 자, 그러면 내년 3월 달에 이제 대통령이 또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아직은 누가 대통령이 된다라는 얘기는 어느 누구도 가늠할 수는 없지만, 2개 당이 지금 각각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보면, 기본적으로 공급 정책 말고 세금에 대한 얘기를 드리면, 일단은 더불어민주당은 국토 보유세를 도입을 하겠다. 국민의힘은 일단 이 해당되는 부분, 재산세나 이런 양도세 이런 부분들 완화하겠다. 최근에는 종합부동산세를 전면 검토하겠다는 이런 공약을 지금 내세우고는 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실제 내년 대선 이후 한 3년 이내에 과연 어느 분이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런 세금 정책이 바뀌어진다는 것도 좀 유심히 지켜보시라는 얘기도 드리는데, 자, 저희가 지금 공부하는 거는 대통령이 누가 되고 정책이 어떻게 되는 거 지금 그게 급한 게 아니거든요. 실제 우리가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 금년도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한 3개년 동안에 상당히 지금 이 세금 전략, 특히나 정책이 너무 많이 바뀌어서 심지어 이쪽에 전문가인 세무사분들도 잘 모르는 영역이 너무 많거든요. 혼란스럽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기본 기준이 지금 현재 내고 있는, 우리가 보통 양도세율이라고 하면 기본세율이라는 게 있는데, 기본세율은 크게 지금 현재 바뀐 건 한 10억 기준으로 45%까지 최대
양도세율이 좀 올라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이 아니라 과연 이 우리가 보통 주택 기준으로 하면 중과세라고 하는 부분으로 집어넣거든요. 자, 그러면 세금을 기본세율에 중과세율이 플러스가 되니까 뭐 최근 지금 3주택 같은 경우에는 30%를 최대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45%하고 30% 합치면 벌써 75%를 세금을 양도소득세를 내고 앉아있는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하냐. 첫 번째가 바로 1주택으로 가능하면 비과세를 좀 받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으로 적용하는 것이 가장 원칙. 두 번째는 혹시라도 1세대 2주택이라 하더라도 일시적으로만 딱 적용되면 이것도 1주택으로 비과세가 받으니까 혹시라도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 중에도 올해 1주택을 갖고 있다가 어떤 경우에 한 주택을 더 추가로 취득했을 때 2년 이내에 전주택을 팔게 되면 이런 것도 비과세 받는다는 점 상식적으로 아시고요. 최근에 이런 부분들 공동명의하게 되면 뭐 다주택자 걸린다라는 부분도 있지만 실제 양도세율에서는 부부 공동명의로 해놓으시면 상당히 절감이 되거든요. 단 주택이 한 뭐 2개나 3개 있는 분들이 공동명의하는 건 반대를 하고요. 가능하면 1주택 갖고 있는 분들이 이 부분은 왜 그러냐. 이따가 종부세도 얘기 드리겠습니다만 양도세나 종부세는요. 바로 인별로 세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세대별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구분을 하게 되면 상당히 감면을 그러니까 세율이 좀 절감을 받는다는 얘기고 혹시라도 좀 통건물 기준 상가주택 보유하실 때에는 혹시라도 주택을 보유하신 것보다는 건생 쪽으로 가시는 것이 좀 더 유리하다는 얘기 좀 드리는 거고 이 보유하실 때 이게 항상 그렇습니다만 들어가는 비용이 꼭 발생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런 비용, 이런 경비 처리를 안 합니다. 자, 옛날에는 그냥 뭐 간이 영수증 같은 거 이렇게 해놓으면 증빙이 됐었는데 지금은 안 되고요. 딱 2가지입니다. 현금 영수증 아니면 세금 계산서 가지고 하셔야 되고 자 혹시라도 1년 이내 뭐 2건 이상 부동산을 혹시 매도하실 때 어떤 거는 이익을 보고 어떤 건 손해를 보시는 케이스 자 이럴 때 이거를 합산 공제를 한다는 거 꼭 명심하셔서 부동산 무조건 이익 나면 세금 양도소득세 내고 손해 나면 양도소득세 안 낸다 이렇게 단순하게 따질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합산으로 공제받는 것까지 검토를 하셔서 혹시라도 손해 나는 거 있을 때 이익 난 거 있을 때 같이 매도하셔서 이렇게 세금 절세하는 전략을 좀 해보시란 얘기 드리고 자 이게 우리가 지금 아마 금년도에 가장 지금 뭐 핵으로 떠오르고 있는 종부세 뭐 일단 9.13 부동산 대책 개편안으로 상당히 지금 많이 종부세가 지금 업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그러면 종부세라는 부분은 아시겠지만 이 기준이 있어요. 무조건 뭐 보유했다고 해서 종부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 같은 경우 자 금년도에 지금 요 바뀐 게 하나가 1주택자는 이제 11억 원, 11억 원 미만은 종부세 안 되는데 11억 원 이하. 근데 2주택부터는 6억 원이거든요. 이게 공시지가 기준으로 6억 원 이상이면 이 종부세 대상이 되고 토지 같은 경우에는 5억 원이고요. 자, 이 별도 합산 토지라는 건 일반 건축물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이런 거를 보통 이제 상업용 건축물이라고 하거든요. 자, 이거는 벌써 80억 원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부분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 가능하면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 재산을 이 금액 밑으로 맞추면 종부세 안 내도 되는데 이게 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주택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 오히려 종부세 대상이 되는 분들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상업용을 또 많이 갖고 있어서 종부세를 피해 가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분들은 왜 얘기를 주택, 토지, 상업용 얘기를 하냐면 결국 포트폴리오로 분산 투자를 하시라는 얘기를 좀 드리면서 자 일주택다 아까 그 양도소득세도 똑같이 얘기 드렸지만 부부 공동 명의를 좀 해놓으시면 자 인당 예를 들어 14억짜리 뭐 공시지가 기준이라 그러면 분명히 1주택 기준으로도 종부세가 나오는데 자 이런 기준으로 1인당 인당 6억씩의 공제받으니까 일단은 12억이 빠지니까 충분히 1억 기준으로 나가면 상당히 절감을 한다라는 개념이 나오고 실제 절세를 할 수 있다는 전략이 나오는 거고요. 자 증여세 전략 얘기를 좀 드리면 뭐 최근에 뭐 여러 가지 부분으로 아마 자녀한테 아파트 증여하신 분 꽤 많을 겁니다. 저는 이거 잘했다라고 오히려 박수를 치고 싶은데 자, 이 부분도 결국은 금액에 따라서 세율이 최고 30억 원 넘게 되면 50%,
50%의 증여세율을 내야 되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이거 증여세 너무 높은 거 아니냐라는 부분도 계시지만 이 부분은요. 항상 제가 원칙 기준은 뭐냐? 증여는요. 금액, 자산 가치가 이렇게 클 때 넘기면 절대 손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증여는 빠를수록 좋다라는 의미는 아직까지 자산 가치가 현재보다는 미래에 자산 가치가 현재가 낮은 쪽에 있는 거를 증여를 빨리 하시라는 얘기를 드렸던 거고, 그래서 분산을 해서 해야 되는데 최근에 주택 기준으로 보면요. 주택을 보통 넘기면 명의라 그래서 그냥 아예 다 넘겨버리거든요. 100%를 넘겨버리는데 이런 케이스도 있겠습니다만 뭐 저희가 이제 보통 전략을 드리면 보통 자녀분한테 지분 증여를 할 때 20% 미만을 하라는 얘기는 혹시 주택 기준으로 하면 20% 미만은요. 주택수에도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부분 자녀분들한테 증여할 때 아예 명의로 100% 넣지 마시고요. 오히려 공동으로 하시되 20% 미만으로 해서 충분히 미래를 보고 증여하는 전략, 그리고 부담보 증여, 그리고 규모가 클수록 뭐 지금은 이제 규모가 작으신 분들은 이게 의미가 없는데 상법상 회사를 통해서 이 주식으로 증여하는 전략들도 한다 그러면 충분히 되는데, 자, 하나 조심해야 되는 게 이 증여라는 게요. 이 국가에서 볼 때에는 특히 가족 간의 부동산이 이 증여로 가는 분도 있지만 거래라고 해서 나는 내 비록 아들이나 딸이라 하더라도 거래를 통해서 했다 해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자, 이 부분은 이런 유의사항들 반드시 좀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국가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매매가 아닌 증여로 간주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반드시 좀 키핑하시면서, 자, 우리가 지금 세금에 대한 부분 오늘 좀 이렇게 간략하게 했습니다만 제가 좀 더 세부적인 내용들을 또 따로 또 준비를 해서 또 우리 시청자분들 도움되는 강의 많이 준비할 테니까 뭐 저희 방송 또 계속 지켜봐 주시면 좋겠고요.